서양 미술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술로 기원의 의미를 지닌 선사시대 미술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의 미술, 르네상스에서 세기별로 다양한 양식의 특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길고 긴 미술의 역사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본 영상은 서양 미술사 1편으로 선사시대 미술부터 중세 미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미술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조각품이나 동굴 벽화들에서 기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 비너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등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조각상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원시 시대 여성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출산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져 과장되게 표현된 가슴과 배의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이나 삶의 풍요 등 현세적 기원을 위한 종교적, 주술적 표현으로 바위 위에 동물들을 성각하거나 채색하여 반복적 또는 중첩적으로 묘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면 동물들이 취하는 순간적인 동세가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또한 크고 작은 짐승들이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거성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정착 생활 양식,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 종교적 질서 구축 등의 특징이 반영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거대한 자연석을 쌓아 기념비적인 건축 형식을 마련하였는데 그 예시가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이 조형물은 거대한 돌들을 원형으로 세워놓아 농경 생활에 따른 태양 숭배 사상과의 관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 미술은 4, 5세계를 믿는 영원불멸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왕의 절대성과 권력의 지속을 위한 이상적 질서와 관념적 표현을 추구하였습니다. 엄격한 정면성의 법칙, 부동적인 자세, 주대 종소의 배치와 병렬식 나열 등이 형식화되어 나타났으며 이 형식은 무려 300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은 앞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옆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어느 부분은 정면, 또 어느 부분은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대상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을 아름다움에 두지 않고 완전함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규칙에 따라 가장 완전한 정보를 그림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인체를 표현할 때 머리는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눈과 어깨, 가슴은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 두 다리는 안쪽에서 본 모습, 발은 옆에서 본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연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는 측면에서 보아야 그 생김새가 완벽하게 보이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볼 때 가장 분명하며 새와 물고기는 옆면에서 보아야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이 등장하도록 표현하여 대상을 완전하게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거대 규모의 건축 사업이 발달하였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신앙과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석회암 건축입니다. 그리스 미술은 균형, 조화, 비례를 생명으로 여기며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미를 추구하여 고전미의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평면성에서 벗어난 공간감의 획득으로 형상이나 인물 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상적 절대규범을 강조한 조각이 발달하였으며 신을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아 좌우대칭의 엄격한 형태, 경직된 형태로 표현하였으나 점차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면 사실적이고 극적인 운동감과 감정이 표현된 조각품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라오콘 군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가운데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라오콘입니다. 라오콘은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있는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독사 2마리를 보내 라오콘과 2 아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라오콘과 뱀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이 장면, 비틀린 인체와 격정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고통의 절정 순간을 극대화한 이 조각상이 바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니케의 여신상 또한 이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입니다. 시리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각으로 활짝 펼쳐진 날개와 바람을 가르는 옷주름을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조각과 주변 공간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미술은 그리스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재구성하여 로마인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 형식을 변형시켰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가나 군부 지도자,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초상 조각의 제작, 그리고 로마 특유의 공공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공공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실용적인 형식의 건축물에는 공중 목욕탕, 도로, 수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중 콜로세움은 약 4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 최대의 건축물이자 공공오락을 위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데요. 관람석을 받쳐주는 3개의 층 각각에 그리스의 건축 양식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식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의 시기로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서게 된 시기입니다.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미술은 신의 섭리와 교리를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건축이 발달하였고 사실적인 묘사가 무시되었으며 추상적, 상징적, 초자연적 종교 미술을 추구하였고 양감이 없어지는 환조 조각의 퇴보와 평면의 깊이 새기는 낮은 부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미술은 당시에 합법적이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 숨어서 제작된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반원형의 천장과 벽을 기하학적으로 구획하고 기독교 내용의 의미 전달을 위해서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벽화를 표현하였습니다. 비잔틴 미술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전성기를 이룬 미술로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이 돋보이는 모자이크가 발달하였으며 성자나 성자의 가족을 그린 성상화가 유명하였습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은 11세기에서 12세기에 서유럽 사회에서 발달한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건축 양식이 로마식과 관련이 있어 붙여진 명칭입니다. 아치형의 석조 천장과 창문이 없거나 매우 작은 창문, 두꺼운 벽, 굵은 기둥이 특징이며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성세르냉 성당과 피사 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미술은 교통과 도시의 발달, 상공업 부흥에 따른 사회적 번영과 중산층의 대두로 신비적 종교와 인간 세계가 융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신비적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성당 건축은 위로 상승하려는 듯한 수직성, 종교적 권위를 상징으로 하는 첨탑이 특징인데 바로 이 첨탑은 하늘에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창문이 작거나 없었던 로마네스크 미술과는 달리 크고 넓은 창으로 바뀌었고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하여서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사르트르 성당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미술은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1000년 동안 미술의 암흑기를 보낸 후 종말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술의 부활,
인간 중심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이 편에서는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